김현정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의원님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. 평택시병의 김현정 네. 의원 모셨는데 뭐 어제 재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어제 서초동 그 현장에서 시민들과 네. 함께 있었습니다. 정말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지켜봤는데요. 자, 의원님 어제 판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뭐 일단 사필 규정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. 이 그 기소 자체가 정말 윤석열 검찰의 그 사냥하듯이 한 표적 수사에 기한 정치 기소인 것부터가 잘못됐다. 저는 그렇게 네.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법관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그 판결을 내리잖아요. 네.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이게 재판부가 봐도 너무 무리한 기소다라는 측면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진짜 처음에 네. 이렇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네. 몇 번째입니까 이게?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리를 적용한 것이지만 네. 그 사실관계 판단 이전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우리가 이제 외부로 현출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. 그거를 재판부가 제대로 꿰뚫어 봤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실에 기반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2002년도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2002년도 얘기를 2018년도에 도지사 선거 때 그 방송 토론에서 한 얘기잖아요. 네. 16년 전의 얘기입니다.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사실은 2002년도에 그 분당 팝큐브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잖아요. 그때 인권 변호사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KBS PD가 그 이제 의혹을 서로 같이 취재하고 네. 그거를 이제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 KBS PD가 저 김병량 전 시장, 성남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. 네. 에 대해서 그 검사를 사칭해서 통화를 했다 이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도 보면 그 본질은 그 분당 팝큐브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 단체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통화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. 옆에 있었던 KBS PD가 할 때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통화할 때 좀 저 메모 등으로 좀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그런 특혜 그 분양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어쨌든 네. 검사 사칭으로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맞았어요.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재판 당시에도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억울하다. 나는 검사 사칭을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. 벌금형이 나왔죠. 그 이후로 예.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판결에 대해서 억울해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래서 2018년대 도지사 선거 때 그 네. 이제 상대 후보가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. 누명 썼다.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그 당시에 그 방송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.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고 네. 그걸 얘기한 건데 그걸 또 물고 들어가서 그래서 어쨌든 1심, 2심, 3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. 네.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도 무죄 사유를 적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. 2002년도부터. 그럼요. 새로운 예. 걸 예. 얘기한 게 아니다. 예. 그리고 그 김병량 씨의 그 증언이 이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김진성의 증언 자체가 토시 네.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증언 자체가 그 무죄 판결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단 말입니다.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면 네. 그로부터 또 그 5년이 지난 2023년도에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 있죠. 이 사람이 알선 수재 혐의로 네.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알선 수재 2건에 사기건 하나, 3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 백현동 관련해서는 뭐 검찰에서는 지금 이런 프레임 씌우고 있잖아요. 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의
로비를 통해서 뭐 이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특혜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갖고 지금 수사하고 해서 기소해가지고 징역 5년 맞았잖아요. 김민섭 씨가. 그래서 그 김민섭 씨가 뭐 무슨 하우징 뭐 대표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선거 캠프에도 옛날에 있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막 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에 대해 기소해 놓은 그런 상태잖아요. 그 건과 관련해서 그 김민섭 씨랑 공범으로 김진성 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가 74억인가의 알선 수재였거든요. 김민섭 씨는 징역 5년을 맞았어요. 중형을 맞았죠. 그거에 대한 공범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해줬어요. 아, 그것도 참. 예, 그 세 건 중에 두 건을 예. 무혐의 처분해줬다고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김진성 씨가 또 유동규처럼 그 검찰에 포획된 거 아니냐,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라는 그 기저에 그런 의심이 일단 깔려 있는 그런 건이었어요. 그러니까 5년 지난 23년도에 그 수사하다가 그 김진석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 녹취가 나온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이재명 대표니까 눈이 벌쩍 띄어가지고 막 뒤진 거 아닙니까? 어떻게든 엮으려고. 다른 건 같으면 그냥 원래는 김진석 씨의 수사와 관련돼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그와 관련된 것만 그렇죠. 포렌식하게 되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딱 범위도 키워드 넘어가서 넣어서, 예. 별건 한 거죠. 사실 별건 수사.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김진성 씨의 그 갑자기 아니 느닷없이 자기가 2018년도에 증언, 2019년도에 증언할 때에는 그런 얘기 이증했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다가 2023년도 자기 수사에 대해서 그때 갑자기 이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. 그렇죠. 그런 그리고 셈이죠. 이제 예.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이제 그 검찰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뭐 여당에서 계속 그 주장하더라고요. 아니 이중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증을 하냐. 교사를 했으니까 이증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하면서 예. 변론 요지서 보고 뭐 기억을 되살려 달라. 예. 요거 때문에 그 교사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판결을 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가 2018년 기준으로 해도 16년 전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16년 전 얘기를 김진수 씨가 어떻게 기억합니까? 그렇죠.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전 것도 잘 기억 못해요. 그럼요. 그죠? 그 그러니까 그 본인이 몇년 잘 전 거를. 기억이 안 네. 난다고 하니까 그럼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달라라고 하면서 변론 요소를 보내줄 테니까 이거 보고 한번 되살려 달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없는 얘기는 할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몇 천- 뒷부분에 예. 12차례나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한 거죠. 이 변론 요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이죠. 정당한 방어권 예. 정도의 수준이지 음. 결국은 그 위증의 고의도 없었고 이증의 고의도 없었고 이중 교사의 고의도 없었다. 이것이 이제 그 재판부의 그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자기의 정당한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그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네. 그 사람이 이증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알 수가 없었다. 이 내용이고 실제로 증언도 어떻게 했습니까? 검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수사하면서 공소 제기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예요? 그러니까 KBS랑 김병량이 서로 짜고 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 이 협의가 있었다. 이렇게 증언해달라 그랬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증언했냐면 반대로 했어요. 반대로. 그러니까 증언한 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 주장대로 교사한 대로 증언하지도 않고 반대로 증언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서도 실패한 교사잖아요. 그렇죠. 실패한 교사는 뭐 미수범이나 예비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 수사에 기한 정치 기소인데 이 증언을 윤석열 검찰 입맛에 맞게 그냥 해석해 버린 거죠.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조작 수사와 그 증인을 네. 그 협박 한 거 아니냐. 아하. 이런 것까지 우리는 이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. 근데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정말 재판부가 이런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 예. 판결을 내는 것은 정말 아주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판결이었다. 그런 생각. 자, 우리 의원님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고 또 재판 과정이 어땠을 것인지 뭐 정말 집중 분석을 해주셨는데, 네. 근데 결국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다. 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제 그런 결과였습니다. 민주당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? 이 결과를 딱 받아들고.
일단 네, 기본적으로 지난번 공직선거법 선고와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흐름은 이게 더 중하고 저거는 공직선거법은 좀 뭐 무죄 또는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가 대세였는데 맞아요. 서로 결과가 뒤바뀌었어요 지금. 그게 정말 그 뭐랄까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제. 예. 그 저는 사실 어제 법안 소위가 있어가지고 예. 그 현장에 못 갔거든요. 예. 저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저랑 같이 법안 소위에서 못 갔는데 우리 둘이서 그 법안 그 소위하면서. 소위하다가 예. 둘이 딱 보고 무죄야 무죄야 예스. 나중에 끝나고 야씨 우리 안 가니까 무죄나네 막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안 가셨겠네.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당의 입장은 사실 이제 담담합니다. 뭐 이제 사필 규정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훨씬 더 그 전보다 분위기가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거 가지고 뭐 일일비 할 건 아니고 전체의 중에서 일부가 지금 무죄 판결 받은 것이라서 네. 그 공선법 관련해서 항소심도 정말 치밀하게 예. 철저하게 그 대비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윤석열의 군석열과 김건희 국정농단, 공천 개입, 이권 예. 개입 이거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간철시키는 게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당면 현안이고 또 최혜병 특검 네. 최혜병과 관련된 진실규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도 집중하기로 이렇게 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표 한 명 그 표적으로 해가지고 죽이면 아주 그 망가진 국정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지지율이 회복될 것처럼 그 하고 있는 그 폭력적인 국정 운영 네. 과 관련돼서도 정말 민생과 경제가 파탄 지경 아닙니까? 이와 관련된 민생 경제 챙기는 그런 그 수권 야당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지금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선고위에 나와가지고 무죄 선고위에 나와서 민생을 뭐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시더라고요. 네. 지금 여당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국정 운영 특히 민생은 정말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은 뭐 여러 번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전 정말 그 최근에 특히나 항상 그랬지만 최근에 여당의 그 내부 권력 감투하는 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나. 네. 그러니까 오로지 그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그 여당이 존재하는가?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으로 지금 이제 뭐 윤한 갈등 극도로 치달으니까 이준석 죽이기에 이어서 이제 한동훈 죽이기 들어간 거예요. 네. 그죠?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온통 그 당원 게시판 건으로 계속 치고받고 어제는 뭐 최고위 공개 발언조차도 막 최고위원과 당 대표가 치고받는 게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 발언 통해서 막 했는데 이제 그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네. 이렇게 국민 기만 자꾸 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. 아니 그 다 보고 계신데 그렇죠. 뭐 경제 좋아졌다 그러고 뭐 네. 이제 양극화 타개할 거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윤 그리고 대통령이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요한 주제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네.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 경제계에서 뭐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네.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거다. 뭐 외국계 투기 자본의 뭐 먹잇감이 될 것이다.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성명서까지 이례적인 성명서까지 9년 만에 발표하고 막 그 난리를 쳤는데 네.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, 한동훈, 이복현 등 전부 다 필요하다고 했다가 말 다 바꿔가지고 재기 앞에서 또 무릎 꿇는 거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정말 1,500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그 피눈물을 닦아주는 정말 그 경제 민주화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경제계한테 토론하자. 네.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여서 조만간 이제 재밌는 풍경이 한번 벌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기억나시죠? 예. 그게 떠올라요. 정말 보십시오 한번 그 16개의 그 기업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. 맞아요. 우리 당을 비판하는 네. 그 16개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뭐 삼성, 현대차, 네. LG, SK 다 들어가 있어요. 거기 대표들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랑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거기에서 과연 우리 이제 거기에서 이게 재벌을 기업을 대표하는 네. 입장하고 정말 1,500만 개인 투자자 우리
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게 맞아요. 서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진가가 더 확인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국정부활 TF의 팀원으로서 지금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요. 이제 민생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네, 겁니다. 네, 네. 이제 민주당도 민생에 매진하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그 일정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 뭐 재표결 네. 28일. 뭐 오늘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된다 그러면 28일 재표결인데 어제 보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추경호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한 40여 명과 5천 회동을 가졌다 그래요. 네. 뭐 결국 뭐 표단속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? 김건희 특검.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음. 정부가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 막으려고 네.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정무수석이 그리고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만. 거기다가 그나마 좀 일말에 좀 희망을 가졌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꼬랑지 다 내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멱살 잡혀가지고 네. 찍소리도 못하고 변명이나 하고 있고 이런 궁색한 처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당이. 그래서 28일 날 이제 그 오늘 아마도 그 거부권 거부권 행사할 행사하겠죠.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11시 30분에 우리 의원들 이제 용산 앞에 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. 28일 날 제2요구가 예정되어 있어요. 목요일 날. 근데 이제 그것이 그때 이제 저쪽은 이제 총동원령 내려서 이제 막으려고 할 거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뚫으려고 계속 하는 것인데 저는 일말에 그 양심이 있는 정말 국민을 이해하는 그 의원들이 적어도 지난번 내표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내표 좀 나와서 이번엔 정말로 김건희 그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정부 여당이 사는 길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말 소탐대실하고 있어요.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 제2요건에서 또 부결되면 저희가 또 발의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? 그렇죠. 그러면 그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기한 정치 기소도 현장에서 지금 계속 목도하고 계시고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된 이들 정적 죽이기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과 아하. 김건희에 대해서는 다 봐주기 수사를 일관하고 있는 이 바로, 한쪽 이 양쪽이 다 이렇게 결합돼서 네. 정말 국민 저항이 분출될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28일 날 우리가 꼭 그 제2요구를 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있어요. 전략적으로. 전략적으로 네. 그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? 아니면은 의원님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혼자 생각. 예, 뭐 그런 그거 왜냐하면 예. 우리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저 진흙탕 저기 싸움 하고 있는데 좀 더 저 보면은 뭐 그게 폭발할 수도 있는 지경이고 지금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을 제거하겠다는 게 거의 네. 명확하잖아요.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놓고 얘기하더만요.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네.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취지 얘기했잖아요. 흥분을 그러면 하더라고요. 전면전 붙은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내일 모레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좀 더 싸운 다음에 아주 그냥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전술적으로 좀 그렇네. 듣고 보니까 어떤 전략이 뭐 주요할지는 더 반드시 이제, 내일 모레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예,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. 네. 내일 모레 반드시 할 건 아니고 네. 이렇게 국회 넘어오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어제 그 예. 40명 모여갖고 그 네. 추기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며 어허. 똘똘 뭉치자고. 나 참. 똘똘 뭉치자.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특검법 똘똘 뭉쳐서 맞고 아, 그다음에 한동훈 똘똘 뭉쳐서 이준석 투만 들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요. 이 추경호 대표가 뭉치자라고 했지만 그게 뭘 위한 똘똘 뭉침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.